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56% 상승, 코스닥은 0.75%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답답했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가는데 우리 증시는 뭔가 미증시를 너무나도 못 따라가주는 흐름이었고요. 어찌됐건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우리를 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힘들게 하려는 메이저들의 그런 어떤 핸들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요 정도 가격대 있죠. 요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주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 최대한 밀려도 종가당 860포인트를 이탈하는 일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121선까지 가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깨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렇게 지지 구간이 나오거든요. 더 봐도 정말 한 850포인트, 아무튼 850에서 60, 여기서는 단기 바닥이 좀 형성돼야 이번 조정 파동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미국 증시가 지금 추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확 이렇게 이제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뭐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그냥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뭐 뒤돌아보면 결국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고점은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뭐 이렇게 이제 흐름이 깨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대신에 제가 요날 방송이었나? 요 날이었던 것 같네요.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싸한 느낌은 든다라고 제가 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시장이 확 하고 무너지고 바닥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날 시장이 좀 특징을 보면 요 날부터 시작됐는데요. 하루 이틀 3일 이날도 이제 오전까지는 마이너스 한 1%대까지 찍고 내려왔으니까 요날도 마이너스 뭐 거의 한 1%, 요날도 마이너스 거의 뭐 0.83, 3일 동안 이제 한 마이너스 2.5에서 3% 정도의 하락이 나온 거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제 생각이랑은 이제 살짝 다르게 움직였던 측면이 뭐냐면 저는 에코프로로 시장을 밀었다가 바닥 잡고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코프로를 위에다가 받쳐놓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을 투매를 유발시키면서 좀 많이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시장에 지금까지 강했던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털고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싸한 것 같아서 바닥 잡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바닥 잡힌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이날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동안 뭐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에코프로가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종목별로는 꽤나 좀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예를 들면은 의료 AI 쪽에서 루닛이나 얘를 어디다 뒀더라. 네. 루닛도 보시면은 고가를 찍고 약간 이제 투매가 나왔고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잘 좀 버텨줬던 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요날 살짝 고점인가 싶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땡기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굉장히 이제 좋았던 애들 중에 뭐 루닛이랑 포스코 DX는 약간 이제 고점을 만들면서 하락이 좀 깊은 조정 구간이 나왔죠. 이스페타시스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섹터나 테마들도 조금 조정폭이 컸던 그런 저번 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피날레성 오전에 급한 투매가 나왔다가 쭉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저는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금요일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7월
이제 내일부터 딱 또 7월에 매매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7월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코프로를 빼면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훅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하락 파동, 그 다음에 상승 파동, 그리고 다시 하락 파동, 7월 들어서 이렇게 이제 상승 파동, 그리고 잠깐 눌렀다가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뷰를 좀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시장은 코스닥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 단기 바닥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코프로가 또다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이때 갈 자리에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틀 정도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21선을 딛고 야, 고점 돌파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조금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코 프로비엠도 여기서 다시 돌아나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질질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최대한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야, 에코프로 애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간다. 거기다가 지금 금요일날 좀 의지를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종가 부근의 오후장에 좀 땡기면서 다시 여기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러 가는 모습, 거기다가 시간에도 좀 1% 정도 뛰어났는데 미국 증시도 급등을 했잖아요. 굉장히 나스닥도 보면은 종가가 한 1.45% 마감이 되어졌고 다우도 보시면 여기 야, 이번에는 뚫지 않겠습니까? 이 계속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 저항대를 여기 뚫으면 또 그 다음에는 다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여기서 다시 이 저항 구간을 맞고 밀리기보다는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를 뚫어준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또 활기를 띨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뚫으면 이제 뭐 80만 원 돌파 시도 일어날 거고, 좀만 더 오르면은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을 하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이게 아마 우리 7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가 만약에 다시 우리 에코프로 형님이 달려줬을 때 2차 전지 애들이 다시 또 따라갈지, 아니면 기존에 한번 시세를 줬던 얘네들이 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 다른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시세를 좀 내줄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전기차 테마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있죠. S트래픽이 대장을 하면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얘네가 이 전기차 충전 테마가 쉽게 죽을 만한 테마는 아니다고 보고 있어서 오랜만에 좀 괜찮은 테마가 출연한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S트래픽은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계속 나오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파동을 뭐 만들어 갈지, 2파로 여기서 죽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2등주였던 유라테크가 시세를 좀 많이 줬죠. 지금 단기 과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롤링이 좀 나오다가 단기 과열 풀리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죽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서 테마가 쉽게는 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종목들이 또 확산이 되는 거죠. 제일전기공업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또 PNC테크가 금요일은 또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S트래픽, 유라테크 얘네들이 시세를 내고 조금 쉬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은 제일전기공업, 금요일은 PNC테크, 이런 식으로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도 전기차 충전 테마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외에 지금 좀 볼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종목들을 서칭하고 있는 가운데, 아모센스 얘도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얘도 한번 다시 이런 식의 여기 이런 저항대를 넘으면서 시세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전기차 충전 뉴스를 달고 이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단 요 구간 안에는 있거든요. 만들다가 실패하는 흐름으로 갈지,
잘 여기서 준비해 놓고 이런 저항 구간을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낼지 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9,000원이라는 이런 가격대를 넘기고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켜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좀 약할 때. 그런 와중에 지금 현대차 우리 큰형님이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젠가 한번 이런 뭐 21만 원 구간을 넘기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요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꺾고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현대차가 한번 뽑아주는 날 뭐 현대위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루 날 잡고 주도 섹터 역할을 할 날이 조만간 언젠간 한번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재료도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7월 첫 주 가장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에코프로가 여기를 돌파 안착하고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이끌어 가느냐, 요 부분.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어떤 소테마들 중에 어떤 애들이 움직여 주느냐, 뭐 또다시 리튬이나 뭐 전고체 배터리나 포스코 그룹주나 폐배터리나 요쪽 애들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워낙 지금 많이 시세를 냈다 죽었다 했던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죽이고 시장 관심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2차 전지 관련 뭐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이 부분을 빨리 다음 주에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흑연 애들은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상보가 주도주처럼 움직임이 나오다가 쭉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요런 11선 눌림 구간 안에서 잘 다지고 또 한번 뭐 이제 경고를 피해가기 위해서 오랜 어떤 기간 조정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롤링 치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간지, 끼가 워낙 좋은 녀석이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태경 BK도 여기서 꺾이는지 아니면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요런 구간, 박스 구간을 넘겨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흑연 쪽은 태경 BK랑 상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2차 전지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금요일 반도체는 진짜 최근에 보면, 흐름이 진짜 얘네들은 어려워요.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나고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지금 계속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삼성전자도 여기를 뚫나 싶었는데 또 못 뚫고 살짝 또 밀렸어요. 여기를 이제 뚫을 것 같았는데 요날 갭 두고 또 밀리니까 반도체들도 좀 가다가 좀 죽었죠.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는데 좀 하락했던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다시 반도체들은 만들어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테마가 또 재밌었던 거는 얘네들도 이제 뭔가 개별적으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죠. 뭐 한미 반도체는 일단은 잘 버티고 있으나 조금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서 꺾일지 가줄지. 아니면 또 에코프로가 달리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면 반도체도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미래 반도체 이런 애들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반도체가 거의 비슷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가줘야 할 자리예요. 여기서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가줘야 됩니다. 파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전고점을 넘기면서. 근데 계속 못 가면서 지지부진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들도 지금 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는데, 그 와중에 개별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뽑고 있고요. SFA 반도체는 꺾였고, 뭔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테마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긴 가는데 한번 땡겼던 애들은 죽이고 다른 종목을 뭐 이렇게 시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동진 세미캠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도 뭔가 테마 전체적으로 3월이나 이럴 때 다 같이 힘있게 올라줬던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시세를 어느 정도 이제 낮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같은 섹터는 외인과 기관들이 한번 시세를 좀 주면 여기서 개인들이 뭐 많이 좀 달라붙은 구간 안에서 시원하게 좀 안 땡겨주는 경우가 많죠. 또 한번 가격을 이제 싸게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올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최대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뭐 주목해봐야 될 섹터인 것 같고 제약 바이오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흐름이 좀 많이 꺾여버렸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 부분이 좀 나와줄지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은 뭔가 섹터 전체를 한번 상승시켜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좀 제약바이오 쪽은 모멘텀이 많이 약한 섹터이지 않나. 그래도 지금은 뭐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현대차 큰형님 움직임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는 의료 AI 애들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루닛도 한 3일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그래도 대장이었잖아요. 최근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한번 나올 기술적 자리는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밀리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온 것 같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뭐 룬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의료 AI 종목들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의료 AI들은 단기 반등 한 이틀 정도는 노려볼 만한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이나 어떤 기술적 반등의 영역 들어오지 않았나.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한 3음봉, 4음봉씩 다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이제 동국홀딩스는 제가 요날 이대로 죽기 좀 아쉽죠.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은 또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뭐 수익구가 많이 줬죠. 얘도 뭐 이런 자리들을 또다시 넘겨주면서 흐름을 만들어 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테마적으로는 여전히 6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굵직한 테마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지가 않고 아마도 그 신규 상장주들 때문에 수급을 다 뺏겨서 그런지 테마적으로는 그렇게 좀 힘이 있는 테마는 없었어요. 뭐 전국 초고속 인터넷 애들도 얘네가 뭐 시세를 더 이어가 줄지 단발성으로 끝날지 재료에 대한 확신이 제가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그냥 좀 일단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페이도 단발성으로 끝날지 시세가 좀 더 이어질지 좀 확신이 안 선다. 얘도 재료가 조금 일단 애매한 것 같고 금요일 날 움직임이 나왔던 아스파탐 발암물질 지정 가능성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한제당 우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는데 자리 자체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죠. 흔히 우리가 말해서 설거지 파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여서 이런 자리들은 조금 조심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MSC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일단 기준봉을 뽑아주긴 했으나 아스파탐 재료도 뭔가
재료에 대한 확신이 조금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테마적으로는 볼만한 애들이 딱히는 없고, 그나마 뭐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 애들, 왜냐면 이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7월 달에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을 이제 개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르면 7월이다라고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뭐 늦어지면 8월이 될 수도 있고 이르면 7월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뭐 이제 뉴스가 7월 뭐 며칠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 뉴스가 나오면 또 평화회담 기대감 갖고 재건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코드네이처 계속 혼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혼자만 약간 이제 너무 작전주처럼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얘는 공략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뭔가 재건주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아마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7월 날짜가 정해지면. 또 날짜를 앞두고 움직이는 테마가 매매하기 굉장히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애는 현대 에버다임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어서, 요런 저항대를 넘기려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3구 토건은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가긴 좀 힘들어서 충분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경고 딱지도 좀 떼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다시 돌아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끼가 좀 좋았던 애가 금강공업, 얘도 뭐 이제 단기 과열이다 보니까 풀리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뭐 이제 테마는 좀 강한 테마가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는 주말 동안에 크게 볼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재료 일정 7월 달에 있는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이죠. 3,000단 제약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독점 판매권 최종 진행 여부가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22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2월, 5월 그리고 또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자꾸 이제 계약이 연기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계약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 아마도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뭐 우려감이 좀 사라질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의 관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가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앞 구간에서 이미 시세를 내고 다 이제 죽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급등, 안 좋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4일에서 7일 이제 국제 원자력인데 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을 해서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타당하다, 괜찮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큰 뭐 어떻게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항상 테마라는 것은 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후쿠시마 애들도 뭐 완전히 시세를 다 하고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바닥에서 단기 반등 뭐 이렇게 슈팅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재료는 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거래 정지됐었던 종목들 5개 있죠. 동일산업, 대한반직, 만호제강, 박림, 동일금속, 얘네들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최근에 분할 상장 이슈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애들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재상장, 신규 상장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높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래 재개되면서 한 번 정도 또 뭐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 보여주는지 한번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일정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 6일 날은 요것도 또 뭐 삼천탄 제약이랑 비슷한 계열 느낌인데, 메디톡스 보툴리늄 톡신 국가 출하 승인 위반 문제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또 아마 뭐 잘 나오면 이거는 뭐 당연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메디톡스 관련주로는 휴젤, 파마리서치, 제테마 이렇게 테마군을 또 보틀리움 톡신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안 좋게 나오면은 뭐 식약처 쪽에 손을 들어주면은 급락이 나올 거고 메디톡스 쪽 손을 들어주면 급등이 나오겠죠. 이 부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8월에서 9일날 중국에 텐센트 뮤직 어워즈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번에 뭐 케이팝 스타 가수들이 진짜 시상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금 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7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것으로 요거 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요건 말씀드렸고 한수원이랑 폴란드 원전 본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어요. 7월 달에 뭐 G2업 파워랑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 이런 애들 보시면 될 거고 7월 초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뭐 꿈비가 좀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저출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거는 꿈비만 혼자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테마가 군을 이뤄서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 혼자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네이버랑 삼성 쪽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7월 그리고 뭐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요 정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정까지 보면서 오늘 뭐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